반갑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최근에는 우리 세종시 내려오고 직원들하고 소통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경제사회는 너무 급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형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토의하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좀 했던 적이 있는 고용 아카데미를 원래 부활을 해서 처음에는 실국장들이 좀 다소 부담스럽지만 한 번씩 하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지역하고 산업 중심으로 고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실 고용 정책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고 또 실제로 엄청난 일을 해왔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도 있지만 또 사실 큰 성과도 냈습니다. 저는 이 개별 사업이나 디테일한 어떤 정책 수단들보다는 정책의 어떤 지향점이라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과 산업을 키워드로 그렇게 묶어본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일을 어떻게 더 하자라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을 어떻게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제가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관님 신년사에 1월 1일자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기본적으로 지역 산업 대상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금년도 업무 보고를 지난해 말에 대통령께도 이제 우리 그렇게 했고 합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년사 1번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첫 말씀이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건가. 저는 이게 금년 우리 일자리 정책 성과의 핵심 키워드를 신년사에 담았다고 봅니다.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산업별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걸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부품업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워딩이고 그 다음에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대상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과 산업 단위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건가? 그 기본 골격이 사실 지난해 12월 11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통령님께 보고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 금년도 업무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일자리 노동시간은 이런 걸 보여줬고요. 이 두 번째 화면이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취업자 증가, 실업자 수, 비정규 임금 격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년 사정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함께 이렇게 하면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에 크게 두 가지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 존중 사회로 좀 이따가 제 표에 보여주는 두 가지 꼭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미래 대비가 이제 우리께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취약계층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일자리 사업 23조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철저히 집행하겠다. 취약계층이 1번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는 지역과 산업이 1번이었지만 이번에는 지역이 2번입니다. 일자리는 지역이 주도하고죠. 이게 지워졌다. 정부는 지원하겠습니다인데 지금 일자리를 지방이 지역이 주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패러다임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어떻게 바꿔줄 건가가 엄청난 과제가 됩니다. 지역 일자리, 지역 거버넌스, 지역과 연계에 있어서
지역별 일자리 목표 공시계획,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역 문제 사회적 기업, 지역 노사민정,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 중앙정부 역할을 청년 구역활동 할 때 분담하고, 지역에서 설계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원한다는, 이게 이제 지역 근데 이 지역 거버넌스나 지역 일자리, 지역과의 연계, 이런 사실 세부적인 설계는 23조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우리한테 과제로 떨어져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을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별 고용 영향 평가를 한 걸 가지고 산업별 인자위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산업별 고용 영향 평가 결과를 우리 전체가 학습을 하고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숙제가 있는 거죠. 주요 업종별 고용분들 위기 대응하는 거, 지금 자동차 조선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이런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사업 중심으로 접근하기 전에 취약계층과 지역, 산업의 23조 일자리 예산과 기타 모든 행정력과 그리고 그 기존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우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릴 거는 처음에 그 해법으로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그림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걸 1번이고 주로 이걸 가지고 한 절반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서울청에 있으면서 주로 그 서울 지역을 제가 평소에 구상하던 28년 동안 구상한 거를 가장 지자체와 협력이 안 되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고군분투했는지 그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실현 가능할까. 사실은 뭐 방향에 대해서는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현을 하라고 하면은 지역에 뭐 자치단체가 실력이 됩니까?부터 해가지고 다 이유가 있어요. 산업도 산업계가 사실 그런 거에 깊이 고민을 하고 실력을 향상시킨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역과 산업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과제의 어떤 모순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림 우리 그 첫 페이지에도 넣어놨을 텐데 제가 일부 직원들한테는 이미 배포도 했고 한데, 기본 개념은 지역 산업별 고용 전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고, 우리는 사실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내야 되고 국민 체감도도 높여야 되지만 사업의 성과 이전에 노동시장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률이 올라가고 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사실 고용노동부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일자리 창출은 경제부처가 하고 고용부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느냐, 거기에 실업급여를 주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정도 하면서 임금보조금 정도 주는 이런 것들 아니냐. 직접 일자리는 공공근로 같은 거고 자치단체가 하는 거고 실업급여 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기업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 노동실에서 최저임금, 임금격차 완화, 그리고 장시간 근로 해소 그런 걸로 하는 거가 아니냐. 책에 보면은 고용정책은 케인즈가 고용정책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고 이래 하면은 완전 고용이 되고 그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면은 고용정책은 원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공급을 엄청나게 하고 공장을 많이 짓고 했는데 재고가 쌓이고 산업이 너무너무 잘 돌아갔는데 실업이 너무너무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부족하면은 지금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하다 그런 것은 수요에 포커스를 준 케인지안 내지는 그 신케인지안 이론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크게 중시받고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정책은 사실상 출범 자체가 우리가 취업알선을 하고 뭐 교육 직업훈련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시고용정책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고용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정책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노동 시장의 실패, 시장 실패를 보완하거나 시장이 더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에 정부가 개입하는 모든 수단이 고용 정책의 개념이다. 그렇게 보면은 시장 실패가 있는 영역을 찾는 게 정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더 잘 돌아가게 하거나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영역이 아니면은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된다는 정신 자체가 고용 정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하나를 설계할 때도 이제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좌우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용 정책은 총 수요를 늘리는 게 1번이기 때문에 그걸 이름하여 거시 정책이고, 재정에 돈을 푸는 게 1번이고, 금융 정책 이런 거가 넓은 의미로 광의의 고용 정책에 당연히 포함되고, 오늘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미시 고용 정책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동 정책과 소위 말하는 노동 시장 정책을, 묶은 고용 정책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는 여기를 노동 시장 프로그램 내지 정책이라 그러고, 여는 우리는 노동 정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을 위해가 취업 알선을 하는 것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 기업 텃밭이라고 해놨는데 수요 쪽에 보면은 채용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취업 지원은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이 되고, 근로자에 대한 역량 교육 훈련은 기업 입장에서 인재 양성을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괴리가, 우리가 우리끼리 취업 알선을 했는데 기업의 사정을 모르면은 취업 알선으로 끝나고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선 취업 성과를 기관 평가에 넣었을 때 그것이 각 지방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성과를 내고 또 성과가 안 나고 좌절하고 불만이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기업의 채용 패턴하고 밀접한, 그래서 텃밭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과 지표가 이제 기관 평가를 잘 받는 데는 우리끼리 텃밭이 좋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도 성과가 난다. 어느 지역은 텃밭이 안 좋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자갈밭에 씨 뿌린들 어떻게 성과가 나오겠냐. 밑에 이것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훈련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좌제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취업률이 낮고 한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인재 채용 패턴하고 연결이 안 될 때는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과나 체감도가 날 수가 없죠. 그거가 결국은 산업 수요 기업이 필요한 훈련 쪽으로 우리가 다가간다고 보고서는 썼지만 실제로 가는데 갈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죠. 우리 선배들부터 시작해가 제가 노동부가 오기 전부터 계속 그 보고서는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 하나를 달성하기가 너무 힘든데 다른 예산을 더 늘리고 평가 지표를 강화하고 한들 정말 성과가 날 건가? 일 경험 같은 거, 일학습 병행이나 이런 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우리가 그 노동부 내에 일자리 대책하면 취업 알선하고 계좌제 뿌리는 걸로 고용센터에서는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특히 취약계층이라 그러면은 이쪽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자치단체에서 따로따로 뽑죠. 우리의 장기 실업자 취승표에서도 취업을 못 시키는 실업급여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공공근로 보낼 수 있나요? 거기에 공공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서 정부 보조금 일자리의 대표적인 게 이건데, 사실 여기에 보조금 일자리보다 이거는 100% 보조금 일자리잖아요. 여기는 30 내지 50%짜리 보조금 일자리고, 가장 취약계층은 열로 갔다가 일경험했다가 보조금 일자리로 갔다가 민간 일자리로 이렇게 가는 거가 원래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계도 같은 거가 사실 프로그램 간에 이게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취업 알선하는 거하고 직업 훈련시키고 일경험 시키고 도제 훈련하는 거, 직접 일자리 공공근로 하는 거, 실업급여 주는 것마저도.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고용혁신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게 실업 인정, 급여 지급 업무에 치중하지 말고 그 인력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화해서 그 인력을 취업 지원에 쏟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지향하는 거지만 왜 계속 그런 걸 반복 우리가 해야 될까? 앞으로 또 수십 년간 또 같은 얘기를 틀림없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쉽거나 별로 안 중요한 거는 몇 개월 내지 몇 년 내에 다 성과가 나요. 과거에 했던 얘기하고 또 하느냐, 보고서가 전에 거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는데 차이가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내전임자들이 이미 다 하고 다 승진하고 다 올라가셨지 우리한테 그게 남겨뒀을 리가 없죠. 어려운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기본 방향을 얘기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그거 같죠.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급 쪽 대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성과가 취업률이, 훈련을 시켜도 취업률이 안 되고 취성패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고 임금 수준, 국회에서 뭐 취업한 사람들 임금 수준 내라면은 부끄러운 성적표를 우리가 제출할 수밖에 없죠. 취업한 사람이 6개월, 1년 동안 고용 유지율을 내라고 하면 부끄러운 성적표를 낼 수밖에 없죠. 왜? 여기에 있는 기업 수요 텃밭이 비정규직이 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 장기 건속할 사람만 훈련시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초 엘리트들만 뽑아가 직업 훈련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취업자들 임금 수준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취업할선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텃밭을 일구는 작업들을 지역 산업별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상별 사업별로 접근해 오던 것을 이 지역별 산업별 접근으로 대전환을 해보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30조 원 일자리 사업들이 그 안에 있는데 23조는 발표된 일자리 사업이고요. 거기에다가 지방 일자리 안정자금 3조가 있습니다. 그럼 26조죠. 4조 중에 2조는 중앙정부 사업 23조에 매칭하는 돈이 2조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에서 순수히 자기들이 100% 지방비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지역 일자리가 다 4조라고 생각하지 26조는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이 노동부가 갖고 있어요. 고용센터가 집행을 하는데 어떤 시장구청장도 관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몇 명에게 몇 억을 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직했고 어디로 취업하며 왜 실업급여 종료될 때도 취업이 안 됐는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르고 있고 관심도 적고 뭐 정보가 없으니까 관심이 적을 수밖에. 직업훈련을 우리가 2조 원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하는 200 몇십억, 300 몇십억짜리는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일을 하지만 2조 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석에서는 얘기합니다. 노동부가 저런 길거리 있는 저런 학원 같은데 돈을 대줘갖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용센터만 하더라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우리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이래 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기들하고 무관하고 노동부가 하자니까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서 같이 뭔가를 하자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노동부 스스로 고군분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부 직원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본부에서 혹시 이 26조를 제대로 잘 집행을 못할까? 그 중에 70%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하면 한 80%가 노동부께 되겠는데요. 19조 정도가 노동부 것 같아요. 20조. 26조 중에 19조 내 20조가 노동부인데 일터혁신, 교육훈련혁신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 업무가 한수화 써놨습니다만 장려금 관련 업무가 최근에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업무 간소화부터 본부가 엄청난 성의를 보이고 대대적으로 해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 직원들한테 지방의 동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고용실에서 뭔가 내려보낸다는 게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업무 간소화하고 우리의 일의 방향을 지역 산업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제가 생각하는 모든 지혜, 그간의 경험을 담아서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왜? 지역산업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말로 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퇴직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다면은 이게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첫 주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역 산업별로 뿌려져야 된다. 대상별 사업별로 뿌려질 때는 체감도가 없다.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갈증이 난 사람한테 물을 한 방울씩 줘갖고 체감도가 있겠냐. 큰 컵으로 벌컥벌컥 세 컵을 들이켜 마셔야 되는데 그걸 지역 산업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수백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그곳에 한꺼번에 꼭 필요한데 집중적으로 퍼부어질 때 그건 성과가 날 수 있다. 그 노동시장 이론에 그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 있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다. 비정규직 많고. 이중 노동시장의 정의가 뭡니까? 노동시장이 두 개라는 건데 두 시장 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이중이에요. 두 개라도 자기 맘먹는 대로 이동이 자유로우면 이중이 아니죠.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데 노력을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예요. 노력이 뭐예요? 교육훈련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취업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노동시장 프로그램, 고용센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게 이중노동시장이에요. 그 두 가지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쪽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있다. 여기에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야 교육훈련을 6개월짜리 시켜도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격차가 너무 크면 최소한 12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높은지도 모르죠. 12년 배운 걸로는 안 되고 16년 플러스 알파 해야 취업이 괜찮은데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말고는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을 적게 가도 되게 하려면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대학을 안 가도 됩니다. 홍보를 강화하거나 혹은 거기에 무슨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임금과 근로시간과 고용 형태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노동존중사회고 우리가 보통 일자리 창출은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사실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두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한 거는 엄청나게 사실 중요한 이슈를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그것이 두 개가 따로 가서는 절대 성과가 날 수 없다. 노동과 고용이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에는 고용센터가 있고 감독부서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모여갖고 뭐 서로 얼굴도 잘 모르죠. 지역협력과를 과거에 고용센터에 이렇게 배치해놨다가 기관장 직속으로 바꿨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고용 문제를 고용센터 소장에만 맡기지 말고 근로감독부서, 산업안전부서 이 텃밭을 직접 규율하는 부서하고 같이 기관장이 움직여야 이중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일자리 정책의 성과가 난다. 그래서 지역협력과장을 그쪽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협력과장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런 제3의 지대가 된 듯해요. 왜? 고용센터 소장은 같은 직급이고 저 독립된 부서인데 불러가 일시키기가 어렵죠. 기관장은 지방의 청장들은 매일 아침에 노동 상황 보고를 받습니다. 저기 웃는 사람이 가운데 한 명 있네. 제가 그래서 왜 노동 상황만 보고하냐, 고용 상황은 누가 보고하냐, 취업지원팀장이 와서 매일 아침
고용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저 배명순 사무관이 그때 서울청 취업지원팀장이었죠. 저는 그래서 항상 두 개를 같이 받고 항상 같이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노동 상황도 그 분규 중심으로 보고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그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 말초적인 현상이고 그 전에 지방에 노동 쪽에 야 서울에서 임금 격차가 제일 심한 골목이 어디야? 서울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제일 심각한 구청이 어디야? 어떤 업종이 동대문이 더 심해? 남대문이 더 심해? 그거를 사실 노동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독관들이 사건에 매몰되다 보니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황이나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도록 작업은 많은 걸 했습니다. 이중 노동 시장 구조에서는 성과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노동 존중 사회에서 표방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가 임금 격차를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노동 시간을 줄이는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은 드디어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성과가 날 단초가 마련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이면을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이제는 뭔가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그 고착화된 이중노동시장 그런 희망을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 예산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치유를 강력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서 이제는 야 외국인을 굳이 안 쓰고 청년을 뽑으려고 기업이 그럴 수도 있겠네. 인건비가 비슷하고 어차피 규제가 심하니까. 그리고 청년들도 이제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줄고 하는 갈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의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조짐이 사실 보이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인재 양성 같은 경우는 채용 지원부터 볼까요? 우리가 기업에 채용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뭔가요? 서울청 사례에 제가 언급해놨는데 우리 채용 대행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채용 박람회가 있어요. 구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컨설팅을 해도 인사 담당 불러가지고 채용 컨설팅은 잘 못하죠. NC에서 채용 컨설팅 같은 거가 부분적으로 그런 게 또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뽑아가 할지 그런 거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역 단위에서 업종별로 소규모 우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한 그런 것들이 제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노동청구 주위에는 인쇄업종하고 뭐 보석상하고 이런 올망졸망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고용정책 하면은 조선 지역 고용정책 하면 조선, 군산, 거제 하고 자동차 업종 그러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주력 산업, 주력 제조업 거기가 성장을 해야 서비스 산업도 돌고 돈이 도니까. 그렇지만 국민 대다수는 도소매, 음식, 숙박, 이미용 플러스 해갖고 인쇄업체하고 뭐 이렇게 주얼리 하고 구두 만들고 빵 팔고 이러면서 사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용부에서는 그런 일자리들도 굉장히 소중히 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쪽에는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대충 뽑아요. 사람을 어떻게 키웁니까? 키울 수가 안 가게 하려고 갖은 서비스를 다 하지만 결국은 3개월 이내에 대부분 떠나죠. 힘들다. 왜? 장시간 근로 때문에 힘들거나 고용 문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에는 뭐 장시간 근로 일가정 양립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안 가는 청년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 갑질 비슷한 배울 게 없다. 막 욕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니까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가면은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 사는 동네 같은데 거기 그 바닥에 얼지로 인쇄소 취업해갖고 평생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이 들까요? 사장이 이상한 사람이 술 먹고 가고 그런 것도 고용 문화 속에 있다면은 청년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이 사족이긴데 그런 채용 지원 서비스도 내가 인쇄업체들만 다 불러가지고 청년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을지로에서 제일 좋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인쇄소 그럼 10군데만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인쇄협회, 공업협회하고 얘기해서 있대요.
고용보험 다 들고 아주 제일 좋은 데가 간단해요.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로계약 체결하면은 아주 훌륭하다. 최저임금 지키고 그게 기초노동 질서예요. 요거를 지키는 기업에서 조금 더 나가면 갑질까지 안 하면서 노동시간도 줄이고 일가정 양립도 하는 고용문화 개선. 근로계약 안 쓰고 고용보험 가입 안 하는 데는 이걸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서울 지역의 78% 기업이 근로감독 나가면 노동법을 어기고 있어요. 물론 사소한 것도 있지만 서면 근로계약도 한 30-40%가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서울노동청 주위에 100개 한번 집어봐요. 고용보험 몇 개 가입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성과 내라고 본부에서 그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갖고 뺨 맞기 직전까지 여러분 고용보험 가입 안 하잖아요. 최근에 40만 명, 50만 명씩 피보험자 증가하는 자, 그게 현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취업 발전을 하고 장려금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냐. 인재 양성 좀 가려면은 기업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제훈련 참여하는 10,000개 기업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 인재 양성에 관심 갖는 거는 도제훈련에 참여하는 기업 수만큼 지금 안 들어온 기업 중에도 관심이 있는 데가 있을 테니까 한 1-2만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기업 스스로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우리 일자리 사업 30조 원이 그런 텃밭을 가꾸는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린 취지고요. 굳이 이 고용노동부 밑에 지방노동청이라고 한 거를 우리가 흔히들 지역 고용이라 하면은 지자체 자율성, 그냥 지자체에 묻지 않고 돈 주면 된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렇게 해야 지역 고용이 자율이 된다고 말한다거나 심지어 지역 고용은 지자체가 하는 거고 노동청은 지역 고용이 아니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동청의 존재 이의가 없죠. 70-80%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전문성이 있고 돈과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이나 애정, 일자리가 줄면은 선거할 때는 걱정을 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업률이나 고용사정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 단계까지 아직 간 지자체는 극히 드물 거예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는 게 결국은 고용노동부고 그럼 결국은 이 지역고용도 지방노동청 중심으로 학습하고 조직화하고 일깨워주고 일자리 공시제든 지산맛이든 지역 거버넌스든 업종별 단체를 만나든 우리가 자치단체하고 지역업종단체들을 자꾸 묶어서 같이 하게 해주는 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우리가 하고 그하고 70-80%의 우리 예산을 그렇게 지방노동청 중심으로 해야 된다. 고용센터가 아니에요. 요건 청장만이나 지청장이 할 수 있지 고용센터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이쪽 부분은. 그래서 지역협력과를 같이 부르고 지방청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고용노동부로 쓴 이유는 산업별 일자리 대책은 경제부처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산업별로 투자계획이나 산업발전정책을 하는 것이지 산업별 일자리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한 거예요. 투자만 되면 자동으로 일자리가 생길 거라면 일자리 정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산업정책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면 일자리 정책의 여지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 고용 정책의 영역에서 산업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까 말한 우리 고용 역량 평가가 대표적으로 산업별로 똑같은 성장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일자리가 더 생기고 덜 생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이거 하면 일자리가 절로 생긴다는 걸 누굴 못해. 그거는 이제 국가 전체 경영을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이 고용정책으로서 재정정책이나 투자정책이나 금융정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때 산업별 고용정책과 전략은 고용부가 각 부처를 불렀다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임금 격차가 심해서 생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의미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석서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빠진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 제도, 노동법이나 노사관계, 노동실에 하는 거와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역산업이라는 필드를 통해서 결합되고 추진돼야 된다. 고용의 양, 요거는 주로 고용의 양에 관심이 있고 요건 고용의 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걸 했고, 아까 노동수요, 아까 프로그램, 이게 텃밭이고 이게 공급인데 고용노동정책은 우리 산업 기업 내에서 도대체 그 자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원하청 관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교육, 복지, 사실은 교육정책하고 노동정책, 복지정책하고 우리 노동정책이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교육훈련이 성과를 안 나는 것은 우리가 졸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산업 현장이 필요한 그에 오리엔티드 안 된 교사나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이 입시 위주로 배워온 학생들을 우리가 3개월, 6개월짜리 계좌시 훈련으로 업무 역량을 올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 특성화거나 전문대의 그 교육훈련 구조를 고용센터하고 사실은 커리큘럼을 확 바꿔줘야 돼요. 그게 NCS를 중심으로 한, 제가 NCS 이름을 하지 말고 직무능력 표준으로 하자고 했는데, 자관 직무능력에 기초한 커리큘럼이 되도록 같이 작업을 하는 것, 그런 교육하고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지하고 연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성과를 내고 우리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사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중노동시장 구조다 할 때 앞에서 말한 그 많은 예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득 보존지도 몰라요. 시장의 자유를 많이 주면은 거기에서 더 많은 실업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재원을, 복지 쪽 재정을 노동부 내에서도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관련된 재원들을 파격적으로 더 늘려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거 이제 저출산 이중노동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성장 없는 고용, 고용 없는 성장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동일한 성장 하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만들어내는 것가 고용정책이지,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만든다는 것은 엄밀한 의무에서는 정확한 고용정책은 그거는 거시고용정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성장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잖아요. 고령화나 지금 생산인구 감소가 보면은 그 작년부터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가 주는데 소비층이 줄죠. 인구가 줄면은 이 노동시장의 공급 인력도 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취업자가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취업자를 늘릴 수가 있어? 고용률은 작년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 그렇지만 옛날처럼 3, 40만이 안 늘릴 수가 없어. 말하는 건 뭐예요? 생산인구 감소는 노동력 공급 쪽이 줄어드니 어쩔 수 없다는 거고, 이 말도 맞아요. 그럼 노동 공급이 줄면 생산이 줄죠? 그럼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이게 공급 쪽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렇게 말할 때 누구는 그래요. 야, 사람이 그럼 줄면은 취업자 증가도 줄지만 실업자도 줄어야지. 왜 실업은 늘고 취업자 증가폭만 준다 그러냐. 그럼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수요 쪽을 봐야 되는데, 수요 쪽은 우리 젊은 층 인구가 줄면은 젊은 층이 소비하는 모든 수요가 주니까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거기에 일자리에 폭탄을 맞아가 실업이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고령화가 되면은 보건, 의료, 요양시설 같은데 지금 일자리가 폭증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도 지금 생산 연령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차를 사지 뭐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 살 일이 뭐 있어요. 운전도 못 하는데 이제 나도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은
실업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처음에 시작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은 공급 쪽 요인이 더 크면은 실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요 쪽 요인이 더 강력하게 지금 오기 때문에 실업이 지금 늘어나는 형국에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고 7년까지는 실업이 계속 증가했다. 그리고 20년까지는 똔똔이로 해가 구조조정을 이루다가 20년 후는 지금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청년 인력난 때문에 난리잖아요. 취업률 100%예요. 생산 인구가 인력난에 허덕이는 거죠. 뭐 그런 수순을 밟는다는데 우리는 7년, 20년이 아니라 3년, 10년 정도로 단축될지도 모르겠다. 절반으로. 뭐 그런 전망도 하니까.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그 성과를 못 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뭔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했고, 대상별 접근은 한계가 있다. 텃밭이 좋아야 되고 노동정책하고 연계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기본 방향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별 접근을 풀포기 보고 나무 한 그루 풀포기 하나 보고 접근하던 걸 지역과 산업 중심으로 중범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에는 우리가 노동존중사회가 어떻고 뭘 어떻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어떻고 하는 거는 너무나 거시적인 거고 산 전체를 보고 구름 위에서 정책을 하는 것과 같으니까 지역과 산업 중심으로 중범위로 우선 내려가서 일자리 문제를 파악을 하자. 업종 단위로 일자리 문제를 말할 수 없거나 지역 단위로 일자리 문제를 말할 수 없다면, 진단할 수 없다면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지역 산업의 노동시장 제도,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23조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어느 관서에서 몇 등 했다고 보기 전에 어떤 업종에 이 돈이 가갖고 어떤 업종에는 이 돈이 가니 성과가 나는데 어떤 업종은 성과가 안 나네. 그리고 돈이 아예 안 가네. 서울노동청 자료에 그걸 상세하게 해놨는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는 당연히 일자리 예산이 안 갑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은 대부분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데예요. 그리고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기업들이 몰려있는 데예요. 그러면 정책은 있는 사람들끼리 돈 걷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뿌리는 것이지 그 밑에는 사각지대라 구나. 우리가 거기에 돈 주는 적도 없고 걷는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노동부에 오는 날은 잡혀오는 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옛날에는 철책상 앞에 앉아서 진술조서 받는 것 말고는 노동부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성과가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종, 어떤 지역에 30조 원이 돈이 가는지를 분석하는 게 1번이다. 본부와 지방간서가 함께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함께라는 표현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급하잖아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 집행이 급하고 뭐 급하다 보니 실제로 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같이 못하죠. 왜? 바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에서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지방 가서 지자체들과 협의해서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지역의 산업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야 되고, 본부는 지방 간서가 모니터링한 지역별로 산업별로 일자리 문제, 자기들이 보면 뒤에 뭐 제가 주얼리하고 인쇄업종 이런 것을 해놨지만 우리는 큰 업종만 생각하지만 그 작은 골목골목 하나하나에 그 건의사항들이 다 뜻깊은 게 많아요. 그걸 중앙단위 회의체 등을 통해가 청와대 회의 때도 우리 장관님 얘기하고 국무회의 때도 얘기하고 경장에서도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산업별로 동일한 성장하에서도 산업별로 일자리가 생길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 이유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대책으로 내놔야 체감도가 있을 거다. 지금 그냥 이래 돈 얼마 더 하고 뭐 이렇게 뿌려서는 사실 우리 산업별 고용 대책은 조선업 말고는 지금까지 없었죠. 건설업이 사실은 더 일찍이 산업별 대책을 했는데 성공했던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건설이나 조선 쪽의 산업별 고용 대책이 우리의 성과는 뭔가요?
사실 실직자 구호에 치중했지 그 생태계 조선하고 건설의 대표적인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이고 사장님이 누군지 근로자가 누군지 애매모호하고 고용보험 가입은 잘 안 되고 그죠? 관리 부재 상태인 데가 제일 일자리 문제 사실 심각한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좌우간 지역 산업에서 못해가지고 고용부 소관뿐만 아니라 각 부처 모든 정책을 포함해서 고민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추도하고 또 전문부처로서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기본 방향이고요. 본부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별로 업종별로 37원이 나갔는지 27원이 나갔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 내가 알아야 지방에 그걸 알려주죠. 내가 담당하는 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각 산업업종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멍난 데는 없는지 내 담당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방 가서 유관기관 같이 협업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평가 지표로 물불 안 가리고 돈만 뿌리고 있는지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다. 담당 사업이 다른 과, 국, 부처의 사업들과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지금 대표적으로 스마트 공장 같은 거에 우리가 일터 혁신이든 우리 장려금이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든 그런 걸 달라붙어서 하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거가 되죠. 내가 담당하는 사업이 현재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야, 이거는 지방의 평가 지표로 집어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 업종은 이 제도 설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면은 정말 취약한 기업이나 취약한 근로자들한테는 돈이 갈 수 없는 구조야 하면은 그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지방관서는 중앙정부 30조 일자리 사업을 지역 골목골목 구청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를 각 지역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지역인자위, 산업인자위 지역인자위, 산업인자위 우리 모르는 직원분들도 있죠. 산업 17개에 대해서 인자위를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이 17개고 산업이 16개인가요? 거꾸로인가요? 네, 거꾸로랍니다. 업종단체, 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와 연락이 돼야 돼요. 전화번호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된 주주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두 번째가 가능해요. 너 그 업종에 작년에 지난 3년간 노동청에서 돈을 얼마 줬어? 그래야 그 업종 단체가 귀를 기울이죠. 중앙정부 지자체 일자리 사업 정책 내역을 최신 사항으로 항상 체크하고 유관기관하고 공유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의 일자리 공시제나 지산마 사업 이런 거 할 때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인데 산업과 관련되지 않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지역 맞춤형은 맞는 것 같아. 근데 굳이 딱 보면 맞춤형이라고도 할 수 없이 뭐 우리 지산마 사업이 기존 훈련하고 차별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야 아무리 엉터리라도 산업자 부채가 없거나 산업계하고 손잡고 오면 무조건 돈 주고 혼자 오면 무조건 주지 마라 대원칙을 그걸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데도 업종별 단체 몇 개를 다 이렇게 연계해가 컨소시엄을 내가 같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그렇게만이라도 해서 업종 단위로 한 발씩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공시제도 지역에서 사실 우리가 평가하고 포상하고 시상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지방노동청에서 몰라요.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도 지방고용관서는 몰라요. 지산마 사업만 아는데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터, 인력공단의 뭐 도제훈련이든 지방관서서 모르고 고용센터가 모르기에 극비리에 추진되는 고용부 사업이 지방에 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좀 그런 것들을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타부처 사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방에 정보 제공을 많이 하고 기관장이 고용과 노동부터 엮고 꾀를 내서 작동 원리를 찾아가도록 지방관서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실현 방법은 본부 지방관서 앞으로 이제 지역협력과장 정례협의회를 해갖고 매달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포럼을 지역 단위로 전문가들이나 그 대표 선수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방에 가서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노동청 직원들은 정기인사 해동되면 또 다 바뀌고 연속성이 없어지니 그분들이 각 지역 단위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서 이 지역과 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한다는 개념을 전파하는 포럼을 해가 같이 운영을 하고, 이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기관 3개, 고용정보원의 지역 일자리 모니터링 하는 게 있고 30조 원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하는 게 있어요. 노동연구원의 산업별로 고용 영향 평가하는 팀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그 직능원에는 지역 인자위와 산업 인자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3개 기관의 관련 조직들이 하면은 제가 지금 말한 것들에 대한 많은 자료와 노하우들을 갖고 있으니 그걸 정례 협의회를 해서 여기를 위에 2개를 또 지원하고, 지역 단위 지원 조직을 지역의 산업 모니터링 지원하는 여러 이제 그 우리 조직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고, 이게 제일 뒤에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말은 좋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부족하더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보완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준비되면 하겠다고 해가 6개월, 1년, 3년, 100년씩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새로운 걸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걸 자료 찾아갖고 야, 너 이거 몰랐지? 이렇게 알려주고, 야, 이거 같이 하면 더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야, 그건 성과가 안 나네. 왜 여기는 300원 주고 여기는 10원도 안 줬어? 이렇게 말만 해줘도 듣는 사람이 깨닫고 고치려고 할 거다. 그 지금 당장 여기는 300원 주고 여기 영원히 간 거를 혹시 그게 언론에 그 자료가 나가면 어떨까? 국회에서 알면 어떻게 할까? 그 대책을 짜가지고 제도를 바꿔가 취약 영세기업에 있던 업종에 우대 지원을 하고, 그 이제 제도 개선을 국리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정년퇴직이 나처럼 임박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실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지금부터 가면 한다는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2, 3년 지나고 5, 6년 지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퇴직하기 전에는, 저는 그런 세상을 못 봤지만 일자리 정책이 지역 업종 단위로 아주 실효성 있게 국민 세금이 잘 쌓이는 그런 걸 보지 않겠냐. 여기는 제가 금방 오기 직전에 했는데 이렇게까지만 말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다는 우려감이 제가 어제 밤내 했어요. 왜? 저는 너무나 쉬운데 그렇다고 지자체가 올까? 지방관서에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그렇다고 그걸 할 수 있을까? 본부 사무관 또 자기 일 많은데 업종 지역 단위로 통계 뽑아갖고 매일 들여다보고 어디는 많이 가고 어디는 작게 가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한다는 건 공자님 말씀이지 사실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가지 지방관서나 자치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동의를 해요. 장려금과 지급훈련 예산의 일정 부분의 지량의 재량 지출권을 허용하는 걸 검토해달라고 몇 번 얘기해놨는데 제가 각과로부터 냉혹한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어떻고 법령이 어떻고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장려금이나 훈련 예산, 자치단체가 아니요, 정정합니다. 지역이, 지방관서가 요건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5% 10%를 지금 지산마 사업의 취지에 부응하면 해주자. 5% 내지 10% 객출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지산마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 혁신 프로젝트를 지금 말한 것 중심으로 활용되도록 해가, 일단 지역 산업계하고 논의해갖고 갖고 왔다면 눈 딱 감고 주고, 논의하지 않고 갖고 왔다면 눈 감고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잠깐만 활용해보면은 지방은 정확하게 우리 시그널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고 갖고 왔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심사해도 뭐 부실한 사업 많잖아요. 갖고 온 거는 대충 비슷하게 심사해도 틀림없이 3년 뒤에 혼자 갖고 온 우수한 사업보다 같이 갖고 온 부실한 사업이 훨씬 성과가 날 거다. 그걸 전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역산업계하고 인자위를 고용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갖고 지방 스스로가 그 산업계의 의견을, 지금 제일 산업계가 관심이 많은 거는 청년장려금 2종 세트예요. 그걸 뭐 지금 뭐 금년에 2조 가까이 푸니까 그간에 어떤 그 보조금, 누구는 직접 일자리나 고용장려금이 뭐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또 성과를 내고 하는 격이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통계만 제시하면은 산업계 스스로 경쟁이 일어나고 굉장한 관심을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노동부에서 집행하는 정부 일자리 예산의 7, 80%가 어떤 루트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통계만 제시해도 산업계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방에는. 아, 우리는 안 그래도 이거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쪽으로 소외됐다. 그러면은 30명 이상만 모아주세요. 제가 설명회를 할게요. 아, 안타깝네요. 고용보험이 가입돼야 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 가입을 해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지원금 받는 금액과 고용보험료로 손실되는 금액을. 그래도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자, 그런 거를 불러서 운영위원회 같은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 단위 노사 민정이나 이런 데서, 이건 자료에 없는 것들인데 이게 전부는 지역산업 고용전략의 네트워크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과 소통하고 우리가 지원하도록 지역인자위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이 끝에 두 개인데 지역 일자리 공시제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일자리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상을 주고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도 결국 평가와 동행이거든요. 위에 1, 2번은 지역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거고, 여는 평가에서 상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상을 못 받더라도 후순위로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방관서 평가 지표에 지금 말한 내용들을 지방관서장이 고용센터만, 우리 고용센터 평가 지표하고 노동 쪽 평가 지표를 따로따로 해갖고 거기 행정관리 취합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 지표를 잘 바꾸면은 그나마 부족하지만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25개 구청별로 업종별 일자리 분청. 여기에는 노원구는 뭐가 몇 개다 이렇게 해가 일자리 수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구청별로 하니까 안 돼가지고 노동시장 권역별로, 금융원 보니까 여의도하고 그 중구에 다 있어요. 은행하고 정권사. 요즘 그 중구에 있던 게, 을지로 중구에 있던 게 이렇게 여의도로 갔다가 다시 또 중구로 회귀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IT 쪽은 검천 가산은 여 한 구역이고요. 강남하고 송파가 또 하나 있고 판교하고 크게 세 구역들이 있어요. 업종들이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달라요. 여기는 장시간 저임금이 많지만 여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IT 쪽 요래 묻고, 봉제는 동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동대문하고 성동구 이렇게 봉제 업종 있고, 구두는 옛날에 서울역 옆에 거기 염천교 그쪽으로 있다가 요즘은 일제시대 때 거기 있다가 여기로 다 옮겼어요. 가고 몇 개 흩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석상은 어떻게 있고, 그 문화 콘텐츠는 저쪽에 저 북쪽에 그 SBS 있고 한데요. 그 뭐죠? 상암동 그쪽하고 강남 쪽에 이래 있고요. 문화예술 뭐 이런 거는 대학로 쪽하고 강남하고 이래. 그게 자관 이 노동시장 권역별로 묶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산마 사업을 할 때 각 구청별로 사업을 갖고 오면 원래는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25개 구청장 협의회에 가서 그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구청장님, 밑에서는 옆에 구청하고 같이 하려는데 구청장님 눈치 본다고 2개 구 이상 공동사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더라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제가 고용 아카데미를 서울청에서도 매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들한테 얘기하기 이번에 12개인가 공동 프로젝트가 왔어요. 업종 단위로 여러 개 구청이 묶어야 되는데 봉제를 승동구만 갖고 오면 접수 거부하고 옆에 구청하고 협의해라. 그러니까 제일 그 업종 비율이 높은 구청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래가고 매칭은 그 업종의 분포 비율대로 내가 매칭 비율 정하는 것 같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렇게 올리니까 구청장이 뭐 이제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지방에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줘야 공동 지역 노동 시장 권역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아카데미 열심히 했고 그때도 제가 그 교장 역할을 하면서 수시로 운영에 개입하고 했습니다. 핵심 과제 선정을 이 관련 자치구하고 이제 업종을 제일 먼저 도시제조 몇 개 쭉 쓰고 고용노동 현안이 뭐다, 핵심 과제가 뭐다, 유사사업 목록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역의 업종별로 접근하는 거가 어렵게 생각하지 지방에 가면 다 있어요. 옛날부터 고용센터 특화사업이라 그래가 우리 평가지표 넣은 게 있었어. 거기에 수많은 그 경험담들이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소공인 지원센터하고 뭐 서울에 무지개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향식 일자리 사업이라 그래갖고 무지개 많고요. 그리고 지산마 사업 그동안 몇 년씩 하다가 뭐 계속 하는 것도 있고 탈락한 것도 있고 신청했는데 노동부에 신청해가 떨어진 거 지자체 사업에 또 집어넣었던 거 해갖고 자기들끼리 몇 년 동안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업종별 단체도 다 수건 사업이 있고요. 일자리 공시제 사업도 들춰보면은 재개발 나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업 단위로 분절적으로 파편적으로 다니지 그걸 업종의 일자리 생태계를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금액이 크게 파괴력 있게 하는 것들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 일자리 사업을 업종 단위로 묶어주는 그래서 유사 사업을 목록을 내가 다 적어내라고 했더니 구청에 새로 발령받은 8급 공무원들도 이걸 보고 다 사업 프로포즈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때 선정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회의 딱 한 번 하면은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 업종에서 왜 일자리가 사라지고 왜 생기는지, 일자리 발굴이 왜 안 되는지, 노동법을 우리가 왜 지킬 수가 없는지를 12가지 이유를 설악하면 30분만 간다면 잘 나와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지역추진체계는 산업별로 전부 다 네트워크로 지역에서 이제 해가지고 업종별로 선도기업을 발굴해라. 한 50개 기업을 업종별로 발굴을 해갖고 하면은 업종별 네트워크, 서울 지역의 네트워크를 한 15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했을 때 11개까지 이제 준비하다 왔는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논의해갖고 하는데 사업을 뭘 할 건가를 생각하기 전에 참여할 업체를 30개 내지 50개를 리스트를 받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참여 기업은 5개를 지켜야 된다. 노동법 반드시 지켜라. 근로계약 서라. 고용보험 가입해라. 최저임금 지켜라. 요 3개만 딱 하면은 기초는 됐다. 인력 양성은 기업 스스로 하는데 지산마 사업 인력 양성을 할 때 커리큘럼을 기업이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고 강의할 때 중간에 기업에서 한 번씩 와가지고 강의를 잘하고 있는지 필요하면 기업에서 직접 강사로 뛰도록 하고 기업 문화에서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장기 건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 청내공 같은 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우리한테 전부 다 제출을 한다. 그 5가지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그 자율 개선하도록 해가 감독 면제해주고 훈련 사업주 훈련, 재직자 훈련 해주고 인재 채용 지원하면은 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하고 장려금은 그래서 재량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청에 협조하는 기업은 우리 지침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노동청장한테 여지를 줘서 5원을 더 주든지 5%를 떼주든지 해서 이걸 하고 산업육성지원은 우리가 관계기관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셔가고 안 되는 건 중앙에 건의하고 건의 결과를 피드백 해주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5가지 지자체하고 노동청하고 중기청은 한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부족한 거는 보완한다. 뭐 그런 거가 이제 기본 계획입니다. 제가 그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어려워서 노동 쪽하고 결합을 했는데
지난 그 5년간 서울 지역의 노동법 위반 한 52만 건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이제 업종별로 하면서 자원 여러 가지 뭐 마을 노무사도 하고 자치단체하고 업종별 단체하고 스스로 자율점검하면 감독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요. 업종별 노동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업종별 단체하고요. 그보다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업종별 단체를 자문해지는 노무사님들이 거기에 세금을 어떻게 내고 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지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따먹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이 사람은 생업을 걸고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그분들을 불러갖고 간담회를 하면 지금 고민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자원 근로계약 자율지원하고 뭐 노사재단 컨설팅하고 했는데 자율점검표를 보냈고 제가 46만 개 사업장 중에 35만 5천 개의 청장 레터를 다 보내고 개도문을 보냈어요. 그래가 2,500명의 그 매주 목요일 설명회에 참여했고요. 유튜브도 우리 감독관이 하나 찍어갖고 뭐 3만 개 조회하고 18,000개 기업이 근로감독 면제 받으려고 자율점검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신고 사건이 처음으로 서울청이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잘해서 그런지 우연히 그래 됐는지 전국의 모든 노동청이 다 전가했는데 서울청만 감수했는데 우리 감독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계도를 너무 열심히 하면은 적발을 못하고 그러면 기관평가가 꼴등이 된다고 해서 우리 모두 꼴등을 각오하고 열심히 하자고 내가 달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왔네요. 제가 그 10년 전부터 늘 하던 말인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늘 끌려요. 중요한 일은 안 하고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우리 마음 세 가지가 동의하시는지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내가 장차관님 전화 오면 그게 더 중요할까요? 내가 생각하던 게 중요할까요? 기관에서도 지방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했지만 기관평가가 더 중요할까요? 지역산업 단위로 일자리 생태계 바꾸는 게 더 중요할까요? 목표가 불분명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갑자기 다가오는 대응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가 마음이 홀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하기 쉽고 즐겁다. 중요한 건 하기 어렵고 즐겁지를 않아요.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못하게 돼요. 중요하지 않은 일도 나름대로 그럴듯한 의미를 갖고 있고 대부분 하기 쉽고 즐거움도 있다. 지침에 있는 걸 열심히 하거나 기관평가에 열심히 하면은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싶대도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도 듣고요. 나중에 상금까지 받으면 완전히 엄청나게 잘한 걸로 착각을 하는데 평가지표하고 포상금 제도를 그래서 폐지를 해야 돼. 세 번째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밤새도록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 후임자한테 넘기고 나면은 그 새벽에 퇴근하면 흐뭇하고 중요한 일을 피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근거를 기관평가 고득점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항상 변명의 여지를 줘서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일에 실행을 위한 행동 모멘텀 기법 세 가지인데 목표와 관련된 일들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지금 한 것 중에 가장 쉬운 것부터 오늘 하고 이렇게 쉬운 것부터 순서를 매겨서 한다.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본전인데 시작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날까? 지자체가 움직일까? 기관장들이 또 뭐라고 할까? 또 갑질한다고는 하지 않을까? 막 머리가 안 되는 이걸 했을 때 부작용이 36가지가 막 순식간에 쫙 스치는데 가능한 한 가지만 있으면 일단 내지르고 하기 싫으면 중간 때려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동의되고 수용되는 것만 하고, 동의 수용까지는 안 되지만 A를 갖출 필요가 있을 때는 신용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언제든지 그러고 그만두고 가장 쉬운 일부터 하다가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동의되고 하고 싶은 만큼만 한다는 그 마음을 편히 먹어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도전하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쉽게 또 얼렁뚱땅 우리 몇 명이 모여서 특강함 듣고 일사불란하게 할 것 같으면은 제주님자들은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 생각보다 마지막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전 서울청 직원들이 실제로 나중에 우리 아카데미에 있을 때 처음에 5명이 왔어요. 제가 3달 동안 저거를 사업주 노동법 특강, 필수 노동법 사례 중심으로 자료도 만들어놨고 다 했는데 개강을 안 하는 거예요. 3달 동안 하자고요. 계속 검토 중이고 업종별 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자료를 더 만들고 몇 명이 올까, 시청장님이 저래 관심이 많은데 또 3명밖에 안 오면 우리 어떻게 하고 걱정을 다. 한 명만 와도 돼요. 좋아. 그리고 어느 날 4월 1일 날, 야, 이번 주 목요일에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했는데 몇 명 왔어? 감독관들이 아는 사업주한테 부탁해가 5명 왔어. 그 뒤에 가을 되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100 몇십 명, 200 몇십 명 우리가 수 내려가고 하고 했는데, 그걸 보고 직원들이 처음에는 청장이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을 되니까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깜짝 놀랄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잘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쉬운 것부터 아무거나 한번 내질러 보고 하기 싫으면 때리친다는 자세로 하면은 고용정책에 엄청난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